안녕하세요. 채널블루입니다. 오늘은 그 명사의 용법에서요. 우리가 주의해서 사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문장을 예를 들면은요. Do you like dog의 문장이 있고요. Do you like dogs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은 의미에서 상당한 그 차이를 나타내는데요. Do you like dog의 문장은 이때는 개고기가 됩니다. 개고기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Do you like dogs의 문장은 너는 개를 좋아하니? 라는 의미가 되죠. 이때 그 Do you like dog의 dog는 단수명사고요. Do you like dogs의 dogs는 명사의 복수형이죠. 이 두 표현의 차이는 우선 명사의 복수형을 이해를 하면은 단수명사의 의미를 이해를 하는 게 쉬워집니다. 그러면 명사의 복수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명사의 복수형은 총칭적 용법이 되는데요. 총칭적 용법이라는 것은 개의 종류 전체를 나타낸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런 명사의 형태를 순수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순수 복수형은 복수형의 앞에 범위나 종류를 한정하는 어구가 없는 형태예요. 예를 들면은 뭐 two dogs라거나 three dogs 같이 뭐 종류를 한정하는 어구가 없고요. 범위를 한정하는 정관사, 더도 사용되지 않는 형태죠. 그러니까 복수형으로만 있는 형태예요. 아무런 그 복수형의 앞에 그 수식하는 어구가 없다는 거죠. 원래 그 명사의 복수형은 그 종류를 나타내는 형태인데요. 순수 복수형은 이렇게 범위나 종류가 제한되지 않으니까는 그런 형태를 가리켜서 순수 복수형으로서 개의 모든 종류를 가리키는 복수형이죠. 뭐 개는 400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순수 복수형은 이 400여 가지 종류를 모두 가리키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개는 그 새로운 종류가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새로 나타나는 그 종류까지 모두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종류에 대해서도 포함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개의 새로운 종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종류의 개를 통해서 새로운 종을 얻게 되는 건데 새로운 종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거는 개의 한 종류가 되죠. 그러니까 개하고 개 사이에서 새로운 종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건 그냥 개죠. 그러니까 새로운 종이 나타난다는 거는 복수형의 종류의 수가 하나 늘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종이 나타난다는 거는 복수형의 용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를 않죠. 그러니까 순수 복수형은 그냥 개의 모든 종류를 나타내게 되죠. 그리고 이때 순수 복수형은 그 총칭적 용법으로 모든 개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런 용법은 단수 형태로도 총칭적 용법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 영상에서 그 설명을 했던 A dog is faithful animal이라는 문장이 있었죠. 이때 A dog은 총칭적 용법으로
모든 개는 충성스럽다가 되고, 순수 복수형이라면은 dogs are faithful animal이 되죠. dogs are faithful animal은 총칭적으로 모든 개들은 충성스럽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독은 부정관사가 사용된 명사의 단수형으로서 총칭적 의미를 나타내고요. 순수 복수형은 그 자체가 총칭적 용법으로 모든 개를 가리키죠. 그런데 이때 이 어독과 독스는 총칭적 용법으로 대표 단수를 나타내요. 대표 단수의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총칭적 용법을 나타내는 방법은 단수형의 방법과 복수형의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부정관사가 사용된 문장은 명사의 단수형으로 총칭적 의미를 나타내고, 순수 복수형은 그 자체가 총칭적 의미를 갖는 거죠. 이때 총칭적 의미는 모든 개를 가리키는데, 이게 대표 단수의 의미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할 때는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뭐 대표 단수의 의미는 뭐 조금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Do you like dogs는 이렇게 해서 너는 개를 좋아하니의 뜻이 되죠. 이게 순수 복수형과 총칭적 용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러면 단수명사 dog는 어떻게 해서 개고기의 의미가 되느냐? 이거는 복수형의 의미를 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개고기의 뜻으로 사용할 때는 개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이 뭐 그 개가 진돗개냐, 셰퍼드냐, 치어와냐, 이런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수명사의 형태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법적인 설명의 끝이에요. 문법적인 설명은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하죠. 뭔가 그 속을 후련하게 해주는 강력한 그 한 방이 없어요. 그러면은요, 여기서 다시 한 가지 구분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의 개는 무슨 개냐? 어떤 개냐는 거예요. 어떤 뭐 개의 종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개의 상태를 의미를 한다면은, 이때 단수명사 도구는 이때는 죽은 개를 말하는 거죠. 이건 죽은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명사 도구는 죽은 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고기의 뜻으로 사용할 때는 종류를 나타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단수명사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걸 다시 말하면은, 그 개고기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때는 그게 셰퍼든지 진돗개인지 치어와인지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개고기라고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개하고 죽은 개하고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하냐? 뭐 그러면은 살아있는 개는 뭐 구체적인 개죠.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댕댕이들이요. 이런 때는 종류도 구분을 하고요. 뭐 수도 센다고 하죠. 한 마리, 두 마리.
뭐 몇 마리가 있다. 아니면은 저거는 무슨 종이다. 예를 들면 뭐 셰퍼드다. 아니면 뭐 허스키다. 이런 식으로 종류를 구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살아있는 개를 의미할 때는 부정관사도 사용하고요. 복수형도 사용하고 진돗개니 뭐 셰퍼드니 하고 종류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진돗개라든가 뭐 셰퍼드라든가 하는 거는 이거는 종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물론 개라는 그 대표 단수의 의미도 같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종류는 진돗개고 셰퍼드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수도 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하고 죽어있는 것하고를 구분하는 게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거하고 죽은 거를 구별하는 것이 문법이냐? 이거는 문법입니다. 문법 이론에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이런 표현은 채소의 경우도 그렇고요. 뭐 물고기의 경우도 그렇죠. 살아있는 것은 종류를 나타내기도 하고 수를 세기도 하는데 먹기 위한 것이 될 때는 단수명사가 되죠. 단수명사가 될 때는 종류를 나타내지 않고 수를 세지도 않습니다. 그냥 채소 아니면은 물고기는 그냥 피쉬라고 단수명사로 사용을 하죠. 이때는 복수형을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류를 구분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은 채소 같은 거는 어떻게 단수명사가 되느냐? 이거는 어떤 뭐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고적인 관념인데 채소의 경우는 그 밭에서 뿌리가 뽑히는 순간 단수명사가 됩니다. 이때는 이 밭에서 그 채소의 뿌리가 뽑히는 순간 죽은 거라고 보는 거죠. 이때부터는 수를 셀 수가 없고 무게로 나타내게 되죠. 종류도 구분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는 뭐 물론 물고기 같으면 뭐 원피쉬라고도 하는데 뭐 이렇게 단위가 좀 크고 한 것들은 보통 무게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야채, 채소 같은 경우도 그 양이 많다면은 무게를 적용을 하게 되죠. 이런 개념은 도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도 이제 수를 셀 수 없는 명사가 되는 거죠. 고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무게로 나타내게 되죠. 무게로 나타낸다는 거는 수의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무게로 10kg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단위를 나타내는 10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복수형의 명사에 사용된 수는 이거는 복수형을 나타내는 수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류의 수가 되는 거고요. 보통 뭐 한 마리, 두 마리, 한 개, 두 개, 이거는 그야말로 순수한 그 기본 수가 되는 거죠. 기수, 카디널 넘버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수의 개념도 그 대상에 따라서 그 의미가 바뀌죠.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수로서 나타나기보다는 무게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거하고 죽었다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죽은 거는 물질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이
도구가 단수 명사로 사용되는 그 용법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단수 명사에 대한 설명도 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 단수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 단수는 지금 설명한 살아있는 개하고 죽은 개를 구별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개념인데요. 살아있는 개하고 뭐 죽은 개라는 거는 그 실체가 있는 의미죠. 실체가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대표 단수라는 의미는 이런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뜻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예요. 뭐 간단히 말하면은 사전적인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사전을 보게 되면은 개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 옆에 동그라미 2개 땡땡 있고, 그리고 개에 대한 정의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때 개라는 명사는 대표 단수죠. 이게 대표 단수죠. 그러니까 명사가 뜻으로 있는 명사라는 건데, 이런 대표 단수가 살아있는 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에 명사가 적용이 되면은 그 명사의 의미는 어떤 그 개념적인 그 명사가 아니고 한 종류가 되는 거죠. 실질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뭐 어독이라거나 쓰리독스라거나 하는 이런 표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수명사는 뭐 이거를 요약적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단수명사는 대표 단수의 형태가 있고 죽은 개를 가리키는 단수명사의 용법이 있는 겁니다. 단수명사의 용법이라는 거는 그 의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대표 단수의 의미는 그 의미가 개념으로서 있는 거고, 단수 명사는 이런 개고기를 의미를 할 때는 이런 그 복수형의 의미처럼 어떤 종류를 구분한다거나 뭐 이런 구분을 거치지 않고 그냥 단수 형태로, 단수 명사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은 구분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게 대표 단수와 총칭적 용법, 그리고 단수 명사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명사 표현에서요. 우리는 고기라는 어떤 보조적인 의미라고 할까요? 뭐 이런 의미를 합쳐 써서 개고기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개고기라고 해서 도그 미트라고 표현을 하지 않죠. 그냥 도그라고 하죠. 요거는 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 뭐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구별하는 것이 뭐 문법에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뭐 그렇다면 뭐 이런 표현상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도 뭐 문법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살아있는 거하고 죽은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던 의미에서 그 의미에서 조금 확장을 해볼게요. 이런 표현의 차이는 그 영어권의 세계하고,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그 세계관하고 동양의 그 세계관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차이를 저는 그 문화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문화의 차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를 종교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종교에서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죠. 그러면은 서양의 그 기독교적인 그 사고라고 할까요? 여기에서는 어,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은 아주 이분법적인 세계관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에서 본다면은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냥 끝이죠. 그거는 이제 살아있는 세상은 끝나는 거고, 영혼의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불교 사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윤회를 하죠. 그러니까 다음 생에서는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현세에서는 사람인데 다음 생에서는 짐승이 될 수도 있고 곤충이 될 수도 있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 세상을 살았어요. 그리고 마이크로 죽은 거죠. 거기서 끝이죠. 그런데 마이크는 죽어서도 마이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에서는요, 영혼으로서도 마이크로 계속 살아가게 되죠.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죠. 살아서는 마이크였는데 죽어서는 다른 무언가가 되는 거죠. 뭐 새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설명을 하는 게, 개를 예로 든다면은요, 우리 관념은 너는 살아서 개였는데 죽어서 고기가 되었구나이고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너는 살아서 개였는데 죽어서도 개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에서 개고기라는 어떤 그 물리적인 변화를 하는 거고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살아서는 뭐 사람인데 죽어서는 영혼으로 바뀌는 어떤 물질적인 변화를 한다고 보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이 그 어떤 언어적인 관념을 형성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그 관념의 차이가요, 이런 언어상의 그 표현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침대에 누워서 천장 보면서 멀뚱멀뚱 하다가 생각을 해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